잠깐만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을 공부할 거냐면요. 잠깐만요. 그 140페이지 보겠습니다. 140페이지. 자,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 요거 하겠습니다. 요거. 자, 간단히 전 시간에 했던 걸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140페이지입니다. 자, 이 투자를 위해서는 맨 먼저 투자를 위한 목적을 정해야 됩니다. 목적은 부동산 투자에서 돈 좀 벌자, 이런 목적이 있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은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쓸만한 부동산을 찾아보는 겁니다. A라는 원룸 뭐 괜찮아 보인다. B라는 상가도 괜찮아 보이고, 뭐 C라는 임대주택도 뭐 괜찮아 보인다. 몇 가지를 뽑아보는 거를요, 재투자안을 선정한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하나에 대해서 순전히 내 돈 나간 거, 마지막으로 내가 가져갈 돈, 요걸 추정하는 겁니다. 셋 다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셋 다다. 자, A라는 원룸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총 5층짜리, 그 다음에 4칸 딱 되어 있는데, 총 8억에 나와 있습니다. 8억에 나와 있는데, 자, 이쪽으로 할게요. 자, 8억에 팔려고 내놨는데, 자, 우리 투자론에서는요, 내 돈 투자액을 지분 투자액, 줄여서요, 지분, 이렇게 합니다. 은행에서 빌린 돈을요, 저당 투자액, 줄여서요, 저당 해줄게요. 내 돈은 5억 있다. 그러면 은행에서 한 3억 빌려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원룸 사업하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5년 정도 운영하다가 처분할 목적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순전히 5년 동안에 걸쳐서 이렇게 해볼게요.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에 걸쳐서 순전히 내 돈 나간 거 있죠? 마지막으로 내가 가져갈 돈 추정하는 겁니다. 내 돈 나간 건 얼마예요? 5억 나가죠. 그리고 매년 임대사업을 통해서 임대료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올 텐데 전부 내가 가져가는 건 아니죠. 각종 경비도 좀 빼야 되고, 그 다음에 돈 빌린 거 있으면 갚아 나가야 되고, 그리고 소득세 같은 거 빼고 났더니 뭐 8천만 원 정도가 들어온답니다. 자, 이것도 대충 계산하면 절대 안 되고, 미래 여러 상황을 가정해서 확률로 평균 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추정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처분했을 때는요, 13억 들어올 것 같은데, 이것도 전부 다 내가 가져갈 돈 아니죠? 중개 수수료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못 갚을 돈 있으면 갚아야 되고, 그리고 양도세 내고 났더니 7억 정도가 들어온답니다. 이런 식으로 셋 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를요, 기대되는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 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은요,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해서 여러 가지 투자 분석 기법들을 동원해서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건 내 손에서 나간 돈이고, 그리고 이건 앞으로 들어올 돈 아닙니까? 그러면 나간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되는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이게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인 요구 수익률로 할인합니다. 그럼 뭐가 나왔나요? 나오죠. 이걸 투자 가치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게 수년가 이렇게 하는데 좀 이따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게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얘랑 비교하는 여러 가지 투자 분석 기법들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걸 경제성 분석이다 해줍니다. 우리 교재에 140페이지. 자, 여기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 먼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있고, 두 번째는요, 어림셈법, 기타 여러 가지 비율 분석법,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그 얘기는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게 아니라 얘를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다른 데라는 것은 시장에서의 위험 수준에 따라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벌 수 있는 수익률이죠. 요걸로 여기에 투자했더라면 이 정도 들어오는데 내 부동산은 이 정도 더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비교하는 게 가장 과학적인 분석입니다. 이걸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어림셈법, 비윤서법, 이거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투자액과 그냥 한 해의 소득을 간단히 비교하는 겁니다. 투자액과 한 해의 소득을 간단히 비교하는 이런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 할인 현금 수준서법은요,
이렇게 볼게요. 얘는 분석 대상 소득으로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걸 가정해서 매기 세후 현금 수지 아니면요 처분 시에 지분 복귀액을 꼼꼼히 다 과학적으로 추정해서 분석하는 아주 바람직한 방식입니다. 근데 얘는 그냥 투자액하고 한 해의 소득을 간단히 비교하는 겁니다. 한 해의 소득을 간단히 비교하는 아주 무식한 이런 단순한 방식입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사용 지표가 무조건 내 돈 나간 거 앞으로 내가 가져갈 돈 요것만 가지고 따지는 아주 합리적인 방식인데 얘는 이따가 하겠지만 얘가 어떤 경우는 총 투자액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요 지분 투자액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요 이 순영업소득이 되기도 하고 어떤 거는요 세후연금수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방법에 따르면 얘가 선택되고 저 방법에 따르면 저거에 선택되고 해서 아주 비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알겠죠? 그래 이렇게 비합리적인 걸 뭐하러 하려고 하냐? 이건 이제 계략적으로 계산할 때 아니 특정 비율을 가지고 특정 목적에 맞게끔 분석할 때 필요한 거지 뭐 바람직한 방식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요게. 자 그러면 요거는 한 5년 있다가 처분한다 이런 가정이 있는 건데 5년 있다 처분하려니까 복잡해 안 복잡해요? 숫자도 복잡하니까 매우 단순화하기 위해서 우리 이제 노량진으로 다시 왔습니다. 노량진에 와서 이렇게 볼게요. 자, 이 고시원 사업 하려고 하는데 B라는 고시원도 팔려고 내놨고 C도 팔려고 내놨고 D도 팔려고 내놨는데 이런 것들은 장사가 잘 되는 것들은 가격 올려 안 올려요? 올려고 안 되는 거 싸게 팔려다 보니까 결국은요 10% 정도밖에는 못 얻는다. 10%. 근데 간혹 가다 보면 뭐 부동산이 싸게 나오는 게 간혹 있어 없어요? 있죠. 이 저평가에서 나온 게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게 이제 A라는 부동산인데 요거를 잽싸게 1억에 투자한다면 1년 동안 2천만 원을 벌 수 있답니다. 그럼 이때 얼마 벌 수 있어요? 20%를 벌 수 있네요.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10%밖에 못 버는데 여기는 몇 프로예요? 20%나 벌 수 있으니까 여기다 투자하려고 하죠. 지금부터 자기가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으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을요 기대 수익률 이렇게 합니다.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요 정도 벌 수 있다. 이거를요 요구 수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거를요 이 투자한 자체로부터 계산된 수익률이다 해서 이걸요 내부 수익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부동산 외부에 있는 시장에서 했던 위험 수준, 특히 체계적 위험 이런 거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 투자하려고 하는 부동산 외부에 있는 시장에서 결정된다 해서 이걸요 외부 수익률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5년 있다 처분하니까 아주 복잡스러우니까 이거를요 1년 만에 처분한다고 치자. 1년 만에 처분하니까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추가로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총 1억 2천만 원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1억 투자해서 1년에 얼마 들어와요? 1억 2천만 원 들어온다. 그러면 할인 현금 수익 분석법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볼게요. 자 먼저 순현가법, 두 번째는요 수익성 지수법, 세 번째는요 내부수익률법. 영어로 좀 기억하세요. 영어로. 자 이걸 MPV법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요 PI법, 얘를요 IRR법 이렇게 얘기하니까 영어로도 가끔 물어보니까 기억하세요. 자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게 요걸 공부한 겁니다. 요거. 자 우리 1억 투자하면 1년 후에 얼마 들어와요? 1억 2천만 원 들어오니까 곧바로 1억 투자하니까 2천만 원 벌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곧바로 20% 바로 계산할 수 있네요. 그래서 요거를요 얘는요 다른 데 투자했다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거를 수익률 가지고 비교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못 벌죠. 그래서 여기다 투자했을 때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거를 뭘 가지고 비교한다고요? 수익률 가지고 비교하는데 그러니까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하는 겁니다. 내부 수익률하고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얘보다 클 때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샵하신 분은 이게 무슨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1년 만에 처분하니까 곧바로 내부수익률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근데 얘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얘는 투자한 자체의 연간 수익률을 얘기하는 건데 얘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좀 복잡스럽습니다.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뭔가로 할인했을 때 투자 금액과 일치하는 할인율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뺐더니 5억
붙였던 이 금액으로 만든 할인율을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전부 다 할인 기법입니다. 1년 만에 처분하니까 간단히 계산하는 건데 원래는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전부 다 할인 기법들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자, 지금부터 분석의 방향을 확 틀어서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투자론의 가장 큰 심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중심이다. 요거 공부하려고 여태 이제 잡다한 얘기들 공부했던 겁니다. 그러면 1억 투자하면 1년 후에 얼마 들어와요? 1억 2천만 원 들어오는데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있어 없어요? 없다.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벌 수 있는 수익률인 10%로 할인하는 겁니다. 할인. 자, 할인은요, 이따가 이제 계산 문제 할 건데, 일시불의 현가계에서 곱하면 돼요. 요거를 10%로 하면 1 플러스 0.1에 1제곱분의 1 해주면 됩니다. 이따 한번 다시 할게요. 이렇게 해서 할인하는 게입니다, 이게. 자, 어쨌거나, 여기서 10% 뺀 게 이거죠? 그럼 거꾸로 한다면 10% 붙인 게 이거 아닙니까? 그죠? 아, 100원을 은행에다 예금하면 3년 있다 133.1원 받죠? 요걸로 10% 빼면은요, 100원 아닙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기서 10% 뺀 게 이거고 여기다 10% 붙인 게 이거죠. 그러면 다른 데 투자하면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못 버는데 다른 데다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이 되려면 현재 얼마짜리는 투자해야 돼요? 1억 909만 원짜리는 투자해야 10% 벌면서 1억 2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부동산은 1억만 투자해도 1억 2천 되는 거죠. 벌써 투자 시점에 909만 원만큼 이득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자,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벌 수 있는 수익률인 10%로 할인하는 겁니다. 할인했던 1억 909만 원 나왔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10% 뺀 게 이거고 거꾸로 10% 붙인 게 이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데 투자하면 10%밖에 못 버는데 다른 부동산에 투자해서 1년 후에 1억 2천만 원 되려면 현재 얼마는 투자해야 돼요? 1억 909만 원 투자해야 10% 벌면서 1억 2천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부동산은요 1억만 투자해도 1억 2천 되니까 909만 원만큼 이득이다. 그래서 이 909만 원을 수년가 이렇게 합니다. 수년가는 여기서 요걸 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게 0보다 커야 되겠네요. 왜냐면 얘보다 커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수년가가 뭐라고요? 0보다 클 때 투자하겠다. 요걸 조금 자세히 한다면 요 909만 원은요. 여기서 요거 뺀 금액을 얘기합니다. 자, 볼게요. 1억 909만 원에서 1억을 뺀 거죠. 이거를요. 순현가다. 이걸 조금 자세히 한다면 요 금액, 요걸 현금 유출액. 얘는요. 현금 유입액. 그래서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 유입액의 현가에서 유출액의 현가를 뺐다. 유출액의 현가는 제로 시점이 나간 거니까 투자 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래요. 알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유입액의 현가에서 유출액의 현가를 뺀 값이죠. 이게 바로 수년가다. 수년가 뭐보다 클 때요? 0보다 클 때 투자하겠다. 자, 그리고 요거는요, 결국은요, 10%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할인한 거고, 또 붙인 거 아닙니까? 이게 실질적인 가치가 됩니다. 이걸요, 투자 가치, 그리고 내가 시장에서 구입한 가치를요, 시장 가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렇게 좀,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요게 이제 가장 바람직한 분석이고, 요거는 이제 우선순위 같은 계산을 써먹는데, 여기서 요거 뺀 걸 수년가로 한다면, 이것분의 이거 한 거 있죠? 요거를 수익성 지수 해줍니다. 1억 분의 1억 909만 원 한 걸 뭐라고요? 수익성 지수. 얘는요, 분수니까 1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1보다 클 때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리고 요것도, 요걸요, 이것분의 이거니까, 현금 유입액의 현가를요, 유출액의 현가로 나눈 값입니다. 알겠죠? 유출액의 현가분의 유입액의 현가.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다시 할게요. 자, 요걸 잘 정리한 다음에, 여기서 요거 뺀 걸 뭐라고요? 수년가. 이것분의 이거 한 거를요, 수익성 지수 해주면 돼요. 자, 요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논리입니다. 요거 잘 보시면서 정리하시고, 자, 여기서부터 약간의 살점을 조금 더 붙여나가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1년 만에 처분하니까 곧바로 20% 계산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계산합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얘는 앞으로 들어올 돈을요, 뭔가로 할인했을 때, 자, 투자 금액과 일치하는 할인율, 요거를
계산해야 됩니다. 요것도 똑같이 원래는요, 요거를 할인했을 때 투자 금액과 일치하는 할인율. 그러니까 결국 20%입니다. 20% 빼면 이거예요. 붙이면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자, 이걸 더 유식한 편으로, 이거는 현금 유출액, 이건 현금 유입액. 현금 유입액의 현가를 유출액의 현가와 일치시켜 놓는 할인율. 이렇게 뭐 좀 어렵게 얘기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현금 유입액의 현가와 유출액의 현가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무지하게 어렵네요. 자, 그러면 얘를 할인했더니 1억으로 만든 할인율이라는 얘기죠.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요거 뺀 걸 순현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순현가를 뭐라고요?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아니면 이것분에 가면 수익성 지수죠. 요거를 1로 만드는 할인율. 요거 그대로 암기하세요. 그대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통째로 암기하시면 돼요. 되셨죠? 요 세 가지. 자, 그리고요. 얘는 같이 가산 원리가 적용된다. 그러니까 A 부동산과 B 부동산을 같이 투자했는데 A 부동산은 순현가가 300이고 B는 400이다. 그러면 합치면 얼마라고요? 700.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순현가의 증가분이 되는 겁니다. 순현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합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얘네들은 비율 아닙니까? 비율을 그대로 합치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원은 합격률이 70%인데 우리 학원은 70%인데 그 옆에 저기도 하나 있어 없어요? 꾸지꾸지한 하나 있던데 거기 이제 B학원의 합격률은 뭐 40%라고 치자. 이것도 너무 많네요. 그럼 합치니까 110%다. 이렇게 합치면 돼야 한대요? 110%라는 얘기는 합격을 못한 사람이 있어 없어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합치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이 백분율은 이제 가중평균에서 이렇게 합쳐야 되지. 가중평균하는 거지. 이렇게 그대로 합치면 돼야 한대요? 안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요, 이걸 같이 가산 원리가 적용된다. 자, 근데 얘네들은요, 같이 가산 원리가 적용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합치는 거 아닙니다. 비율을 합치면 그대로 돼야 한대요? 안 된다. 알겠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자, 요거를 조금 암기하기 좀 쉽게 한다면, 이렇게 볼게요. 자, 할인권으로 순영이 거를 수일이가 내요. 이렇게.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은 순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법 이게 있는데, 자, 순현가법은요 0보다 클 때 투자하는 겁니다. 수익성지수법은요 1보다 클 때 투자하는 거고, 내부수익률은요 요구수익률보다 클 때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무지하게 헷갈립니다. 요거는 사람들은 먹고 나서, 입으로 먹고 나서 배출하는 거죠. 그죠? 먹지도 않고 배출할 게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먹고 나서 배출하는 겁니다. 이렇게 입으로 먹고 그 다음에 배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입은 위에 있어 밑에 있어요? 위에 있고 밑에서 배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입은 위에 있고 밑에서 배출한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공부한 거를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143페이지 볼게요. 통째로 그대로 기억하세요. 통째로. 143페이지에 서술형 지문 알아볼게요. 자, 화폐 시가가치를 고려하여 투자 의사결정하는 방법으로는 요 세 가지 외에도 좀 이따 하나 할 겁니다. 현가 회수기간법 요것도 있는데 요건 잠시 할게요. 자, 화폐 시간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순현재가치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 그 다음에요 현가 회수기간법 요거를 순현재가치법 줄여서요 순현가법 해줍니다. 네 가지 기억하세요. 이번에 볼게요. 이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일정 기간에 처분할 걸 가정해서, 자,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영업으로 들어오는 소득뿐만 아니라 처분 시에 지분복귀 있죠. 이런 걸 골고루 다 추정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할인 현금 흐름 분석법은요, 현금 흐름의 추계에서는 부동산 운영으로 인한 영업소득뿐만 아니라 처분 시의 지분복귀액 모두 포함해서 분석하는 아주 과학적인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순현재 가치는요, MP, 요걸 얘기합니다. 순현재 가치는 현금 유입액의 현가에서 유출액의 현가를 뺀 값이다. 읽어볼게요. 자, 요구 수익률로 할인한 현금 유입액의 현가에서 유출액의 현가를 뺀 값이다. 맞고, 자, 수익성 지수는요, 현금 유입의 현가를
유출액의 현가로 나눈 비율이다. 유입액의 현가를 뭘로 나눴다고요? 유출액의 현가로 나눈 값이다. 자, 맞고, 그 다음에 순현가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0보다 작으면 타당성이 없다. 얘는 0보다 커야 타당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갔냐면 수익성 지수는 1보다 커야 됩니다.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큰 투자는 투자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맞고, 그럼 내부 수익률법에서는요, 내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을 비교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맞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 8번 볼게요. 순현지 가치법은요, 가치 가산 원리가 적용되지만 내부 수익률법에서는요, 적용되지 않는다. 얘는 가치 가산 원리가 적용되지만 얘네들은 비율이기 때문에 가치 가산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자 9번 볼게요. 내부 수익률이란 투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유입액의 현재 가치와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유입액의 현재 가치와 유출액의 현재 가치를 같게 만드는 할인율. 맞고, 자 10번 볼게요. 내부 수익률은 수익성 지수는 1, 순현재 가치는요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수익성 지수는 1, 순현재 가치는요 0으로 만드는 할인율. 이렇게. 그 다음에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 투자안의 경우에 순현재 가치법과 수익성 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요거는 A라는 부동산이고 이거는 B라는 부동산인데 얘는 100원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들어올 돈을 할인했더니 요것을 할인했더니 130원 들어오는 투자는 있고, 요거는요 1000원을 투자했는데 앞으로 들어올 돈을 할인했더니 자 얼마야? 1100원이 들어오는 투자는 있다고 치자. 자, 그러면 순현가는요, 순현가는 여기서 요거 뺀 게 순현가죠. 그러니까 30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빼니까 얘는요 100원이죠. 그러니까 순현가법에 따르면 뭘 선택해야 돼요? B를 선택해야 되는데, 수익성 지수는요 이것분의 이겁니다. 이것분의 이거니까 얘는 1.3이 되겠네요. 1.3. 얘는요 이것분의 이거니까 1.1이죠. 수익성 지수법에 따르면 뭘 선택해야 돼요? A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액면가로 계산하는 거고 얘는요 비율로 계산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다시 거꾸로 좀 돌아올게요. 잠깐 어디를 볼 거냐면 141페이지. 자, 141페이지 아래쪽에 보니까 순현가법과 내부수익법의 비교 있죠? 여기 있는데 밑에는 그냥 설명해 놓은 거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페이지 142페이지 위쪽에 박스 하나 있어 없어요? 이쪽 요걸 가지고 정리할게요. 자,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런 얘기 하려고 합니다. 자, 이 지울게 지워보니까 어떤 얘기 하려고 하냐면, 잠깐만요. 자, 만약에 A 하나의 부동산을 선택할지를 결정한다. 그럴 경우는요, 이 세 가지 방법 어떤 걸 선택해도 결과는 똑같아집니다. 같아져요. 근데 A, B, C, D가 있는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걸 포기해야 된다. 이런 걸요 상호 배타적 투자이다 줍니다. 서로 싸운다는 얘기죠. 그럼 내가 선택되면 다른 것들은요 포기돼야 돼요. 이런 걸요 상호 배타적 투자이다. 그럴 경우에는 이 방법에 의한 결과와 이런 방법에 의한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안 달라졌어요? 달라졌죠? 이게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을 수 있지만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순현가법에 따르면 얘가 선택되고, 보통 이제 얘와 얘를 비교하는 문제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순현가법에 따르면 얘가 선택되고, 내부수익법에 따르면 얘가 선택될 수 있죠.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20억을 갖고 있으면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돈이 남아요, 안 남아요? 남을 경우는 순현재 가치법에 따르면 순현가가 큰 순서에 따라 선택하려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한다고 치자. 순현가법에 따르면. 그리고 내부수익법에 따르면요 내부수익이 큰 놈이죠. 이거 선택하니까 이렇게 선택한다고 치자.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조금 전이든 지금이든 의사결정이 달라지면 무조건 뭘 선택해야 되냐면 순현가법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뭘 선택하라고요? 순현가법으로 선택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거기 볼게요. 맨 위에 볼게요. 142페이지 맨 위에. 자, 이 들어온 돈을 만약에 재투자할 때, 자, 순현가법에서는요,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법에서는요, 내부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는요, 야, 들어온 돈을 요구 수익률로 하냐는 거죠? 거꾸로 한다면 들어온 돈을만 재투자한다면 요구 수익률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결과적으로 내부 수익률로 할인한 거거든요. 그럼 거꾸로 한다면 들어온 돈을 다시 투자한다면 뭘로 투자해요? 내부 수익률로 투자한다는 가정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부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우수한 대안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우수한 대안을 시장에서 찾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냥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벌 수 있는 수익률이죠. 요걸로 재투자한다는 가정이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알겠죠? 두 번째는요, 얘는 계산할 때 무조건 수익률이 한 개만 나옵니다. 뭐만 한다고요? 한 개. 근데 얘는 여러에 걸쳐서 돈이 들어온다면 두 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복수의 수익률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럴 경우는 의사결정이 불가능해집니다. 알겠죠? 얘를 굳이 줄 필요 없어요. 그냥 암기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네 가지 중에 뭐 이렇게 A랑 B랑 이렇게 순현재 가치법으로 평가해야 그 사람의 재산 가치가 가장 극대화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하면요, 재산 가치가 극대화가 안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의사결정이 상충될 때는 뭘로 선택하라고요? 순현가법으로 평가해라.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 이렇게 정리하시고 바로 밑에 기타 잡단 방식들이 좀 있는데 그거 좀 알아볼게요. 자, 기타 잡단. 그거부터 문제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12번 오른쪽에 12번 보겠습니다. 143페이지에 12번 찾으셨나요? 일반적으로 내부수익률법보다는 뭐가요? 순현재 가치법이 투자 준거로 더 선호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투자자산의 현금에 따라 복수의 내부수익률도 나올 수 있어 없어요?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14번 볼게요. 재투자율로 순현재 가치법에서는 뭘로 사용해요? 요구 수익률을 사용하지만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뭘 사용한다고요?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는 바람에 상당히 비합리적인 방식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잡단 이 특이한 방식들이 있는데 왼쪽에 볼게요. 162페이지, 142페이지. 140페이지 맨 위에 박스 바로 아래 보니까 기타의 경제성 분석 방법 있어 없어요? 있죠. 요거 좀 간단히 알아볼게요. 희한한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희한한 방법. 요거 좀 잘 정리하세요. 기억하세요. 자, 먼저 회수기간법은요, 투자 금액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냐, 이걸 한번 따져보는 겁니다. 그러면 10억을 투자했을 때 몇 년 만에 회수될 수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3억, 2억, 4억 들어오니까 일단은 3년은 더 걸려 안 걸려요? 더 걸리죠. 3년은 더 걸리네.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3년 동안 얼마 회수했어요? 9억을 회수했으니까 1억만 더 회수하면 되죠. 근데 4년째는 5억이나 들어오니까 1억만 더 회수하니까 5분의 1년 정도가 더 걸리네요. 맞죠? 그럼 요 계산하면 0.2니까 3.2년이다. 그래서 회사가 4년 내에만 회수할 수 있다면 투자하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걸요, 회수기간법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문제점이 많은 게, 일단은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했어 안 했어요? 안 했다.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요구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 곳에 투자했더라면 화폐 가치가 달라지는 것도 고려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요,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은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A란 요 부동산은요, 첫 해는 4억 들어오고 두 번째는요 6억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한 푼도 안 들어온 투자 있다고 치자. 그래도 몇 년 걸려요? 2년밖에 안 걸리니까 투자하겠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자, 이 아주 비합리적인 방식인데, 다만 이 어떤 회사가 이제 종업원들 월급을 안 줘갖고 요번에 안 주면 다 나가겠답니다. 그건 곧바로 문 닫을 판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현금이 빨리 회수되는 것이죠. 이런 걸 찾을 때 이런 방식도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요, 화폐의 시한가치를 무시한 거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들어올 돈을 전부 다 요구수율로 할인하는 겁니다. 요구수율로 전부 다 할인하게 되면 어떤 금액이 나왔나? 요걸 가지고 몇 년 걸리나 따져볼 수 있죠. 요거를 뭐라 하냐면 현가 회수기간법 해줍니다. 요거는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했어 안 했어요?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회계적 이익률법이라고 있는데 요건 또 뭐냐? 요거는 자 1억 투자했는데 1년 동안 2천만 원 들어오는 투자안이 있는데 수익률이 20%네요. 근데 여기서 2천만 원은요 회계상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기업 회계상 순이익. 기업은 해마다 이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 상태표라든가 그 다음에 1년 동안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서를 계산해야 되는데 여기서는요 기업 회계상 손익계산상 순이익을 얘기합니다. 알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기업이 10% 이상 벌 수 있다면 투자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인데 이것도 문제가 많은 게 일단은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했어 안 했어요? 안 했고, 두 번째는 기업 회계상 순이익은요 경영 성과를 파악할 목적이기 때문에 때로는요 현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막 수익으로 잡습니다. 미수금 같은 걸 가지고 수익도 막 잡습니다. 현금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때로는 현금이 나가지도 않았는데 막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감가상각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 투자를 논리하고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이걸 발생주의 회계 처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 우리 투자로는 뭐 무조건 현금 나가고 들어온 거죠. 요것만 가지고 따지는 바람에 논리가 맞아 안 맞아요? 안 맞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요 최종 정리해 볼게요. 자, 수년가는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 되고, 수익성 지수는요 1보다 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 수익률은요 요구 수익보다 커야 되고, 아까 얘기한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투자하는 회수 기간이 목표로 하는 회수 기간보다는 짧아야 돼요. 맞죠? 그리고 자, 투자하는 회계적 이익률이 목표로 하는 회계적 이익률보다는 커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해서 그 옆에 문제 한번 더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맨 아래 15번. 자, 회계적 이익률법은요 현금 흐름에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해야 하네요? 안 한다. 그 다음에 16번 볼게요. 회수기간법은요 회수기간 이후에 현금 흐름은 완전히 무시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런 단점도 있네요. 자, 그리고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계산 문제. 자, 요거는 전부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계산 문제가 남았네. 자, 요거 계산 문제 이거. 자, 이런 형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자신 없으면 이제 넘기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다음 사업들은 모두 사업기간이 1년이랍니다. 금년에는 현금 지출만 발생하고 내년에는요 현금 유입만 발생한다. 할인율은 5%랍니다. 순현가와 수익성 지수를 계산해라. 자, 그러면 A 하나만 풀어볼게요. A 하나만 딱 볼게요. 1년 동안. 사업기간 1년이니까 항상 틀을 갖춰야 됩니다. 현금 유출액. 얘는 뭐예요? 현금 유입액. 요거를요, 요구수율로 할인하면 뭔가 나왔나요?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요거 뺀 거를 순현가. 이것분의 이거 한 걸요, 수익성 지수 해줍니다. A 하나만 풀어볼게요. 금년에 현금 나간 게 300만 원이랍니다. 만원 무시할게요. 만원 무시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1년 있다가 630만 원 들어온답니다. 630 들어오면요, 요거를 할인율이 5%인데 10%라고 가정해보자. 쓰지 마세요, 아직은. 10%라고 치자. 그러면 일시불의 현가계수 구하는 공식 있죠? 요 정도 알고 있어야 돼요. 요 정도는 공식은요, 1 플러스 10%면 0.1이죠? 0.1에 1제곱분의 1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요때는 1 플러스 0.1이면 1.1이죠? 1.1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는 1.1로 나누면 돼요. 뭐라고요? 1.1로 나누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누기 1.1 해주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만약에 20%이다. 그러면 나누기 얼마예요? 1.2로 해주면 돼요. 30%다. 그러면 나누기 얼마예요? 1.3. 이런 형태 자주 물어보니까. 그러면 만약에 40%다. 나누기 얼마예요? 1.4. 그러면 5%다.
나누기 얼마야? 1.05, 5%다. 자, 지금 5%라고 했으니까, 저 5%라고 했죠? 할인율이. 그러면 5%일 경우는요, 나누기 얼마요? 1.05.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630 나누기 1.05 하면 600 나옵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600. 그러면 여기서 600이 300이죠? 300이 수년가. 이것분에 간 걸요, 수익성수는 2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박스에 대고, 어디 됐어요? 박스에 딱 대고, 이렇게 MPV를 수년가, PI를요, 수익성지수. 자, 요거 나누기 1.05 하면 600 나옵니다. 600만 원. 그 다음에 박스에 대고 요거 나누기 1.05 하면 300만 원 나옵니다. 300만 원. 요거 나누기 1.05 하면요, 400만 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나누기 1.05 하면 250만 원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수년가는요, 여기서 요거 뺀 거니까 300만 원.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요거 뺀 거니까 200만 원. 자, 얘는 여기서 요거 뺀 거니까 300만 원. 이렇게. 얘는요, 여기서 요거 뺀 거니까 150만 원. 자, 수익성 지수는요, 이것분의 이거니까 2가 됩니다. 얘는요, 이것분의 이거니까 3이 돼요. 얘는요, 이것분의 이거니까 4가 됩니다. 얘는 이것분의 이거니까 2.5가 됩니다. 좀 숙달되면 잘하면 할 만한데, 좀 시간이 좀 걸리네요. 맨 나중에 푸는 게 좋아요. 할 수 있으면. 나중인데 시간이 없다. 그러면 찍고 나오셔야지. 그냥 나오면 안 돼요. 뭐라도 하나 찍고 나와야 됩니다. 그럼 걸려듭니다. 잘하면 걸려들어요. 이렇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몇 번이고 연습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나요? 몇 번.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 적고 계신가요? 지워도 되나요? 자, 투자 부동산의 매입, 운영 및 매각에 따른 현금입니다. 이에 기초한 수년제 가치는 단 0년채 현금 흐름은 초기 투자액, 1년에서 7년차까지는요, 현금 흐름은 현금 유입과 유출을 감안한 순 현금 흐름이며, 7년짜리 연금의 현가계수는 3.5, 7년짜리 일시불의 현가계수는요, 0.6이다. 자, 볼게요. 이걸 할인할 때는요, 이렇게 할인율이 10%이다. 그러면 이렇게 할인하면 됩니다. 자, 요 8천만 원은 매액이 동일한 금액이 반복해서 발생하죠. 이때는 그냥 하나하나 빼도 상관없습니다. 하나하나 빼도 상관없는데 언제 빼내고 앉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현가계수가 주어진다면 현가계수를 곱하는 게 빨라요. 그러면 얘는 동일한 금액이 5년 동안 계속 발생하니까 8천만 원 곱하기 연금의 현가계수 5년짜리 있죠? 요거 곱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 번만 발생한 돈이죠? 요거는 5년짜리 일시불의 현가계수 곱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거 나왔나요? 나오죠? 이렇게 해서 현가계수가 주어진다면 그걸 곱하는 게 빠릅니다. 자, 이것도 할인율 자체가 안 주어져 있으니까 요거를 그림의 의미를 보실게요. 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인데 어디 갔어요? 마이너스 1100이라는 얘기는 1100원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부호는 무시할게요. 많은. 그 다음에 요만큼 나갔고 그 다음에 1년차부터 120원씩 들어온답니다. 부호는 무시할게요. 부호는 다 무시하고 많은 무시하고, 그리고 7년 후에 처분했답니다. 처분했을 때는 들어온 돈이 있으니까 1430원이 들어왔답니다. 이렇게 들어온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게 뭘 주어졌냐면 7년짜리 연금의 현가계수 주어져 있죠. 그리고 7년짜리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7년짜리 연금의 현가계수를 집어넣으려면요, 곱하려면 7년 동안 동일한 금액이 반복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요걸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1430원을요 120원과 1300으로 쪼개도 상관없어요. 하나하나 빼도 되고 같이 빼도 다 상관없는 겁니다. 어떻게 상관없어요. 그럼 이렇게 한다면, 자, 요게 이제 현금 유입액 아닙니까? 맞죠? 자, 그러면 요거를 할인할 때, 자, 할인하면 뭐 어떤 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요때, 자, 이 120원은요 120만 원인데 그냥 120원이라고 할게요. 얘는
7년짜리 연금의 현가계수 곱하면 7년짜리 연금의 현가계수 7년짜리. 그 다음에 1,300원은요. 1,300원은 일시불의 현가계수. 일시불의 현가계수 몇 년짜리요? 7년짜리. 곱하기 찾아서 집어넣으면 돼요. 자, 이렇게 두 개 이렇게 합치면 됩니다. 자, 그러면 7년짜리 연금의 현가계수는 3.5라고 주어져 있네요. 이렇게 3.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고 7년짜리 일시불의 현가계수는요 0.6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곱해주면 됩니다. 두 개 합치면 돼요. 알겠죠? 그러면 계산하면 1,200원 나올 겁니다. 얼마 나온다고요? 1,200원. 그러면 여기서 요거 뺀 게 수년가라고 했죠? 수년가는 100이 되겠네요. 100만 원 해주면 돼요. 100. 알겠죠? 이렇게 좀 어렵네요. 여기 이제 최근에 이렇게 물어본 게 2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하시고 나오면 이렇게만 계산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니까 잘하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잘하면 잘못하면 할 수 없고 잘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뭐 문제가 있나요? 어떻게 풀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푸세요. 자, 그리고 자, 요거 지울게요. 지워도 되나요? 그리고 그 3번은 그냥 이런 거는 맞춰야 됩니다. 100% 맞춰야 돼, 이거는 맞추라고 내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점수 주려고 내는 문제입니다. 점수 주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3번 볼게요. 3번. 자, 다음 같은 투자한이 1억 원을 투자했을 때 회수기간법에 의한 회수기간은 자, 그러면 1억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냐 그런 얘기입니다. 일단은 1년, 2년, 3년은 더 걸려 안 걸려요? 더 걸리죠? 3년은 더 걸리고 3년 동안 얼마 회수했어요? 7천만 원 회수했으니까 3천만 원만 더 회수하면 되죠? 근데 4년째는 6천만 원이나 들어오니까 6천만 원 중에 3천만 원만 더 회수하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반년이 더 걸린다. 요 0.5입니다. 그래서 3.5년이 정답입니다. 몇 년이라고요? 3.5년이 정답인데 이것도 함정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문에 3.5년이 있어 없어요? 3년 5개월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3.5년은 반년, 0.5년은 반년이죠? 1년은 몇 달로 돼 있어요? 12달로 돼 있으니까 반년하면 6개월 아닙니까? 그래서 3년 6개월 해줘야 돼요. 몇 년이라고요? 3년 6개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하시고.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 오늘은 제가 이제 딱 2시 10분 전에 끝낼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항상 10분 늦게 시작하니까 약간 좀 늦어질 것 같아서 약간 늦어진 거 걱정 마세요. 2시 10분 전에는 끝낼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약속 잡으시면 돼요. 자,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할 겁니다. 잠깐 쉴게요.